4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상법 개정 재추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다는 판단인데 정말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매우 유감이고. 또한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이유로 내놓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주장에 대해서 야 3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냈고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서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 법인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정무위에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한해서 물적 분할 M&A 시기에만 주주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야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직을 걸고 수차례 거부권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거취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미리 보는 탄핵 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여부를 가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늘 4일로 정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선고 역시 문영배 헌재소장 등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라면서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5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비상계엄 선포에서 정치활동 금지 위헌, 위법성. 둘째,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셋째,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넷째,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다섯째,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인데요. 관례에 따르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주문을 먼저 읽고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경우에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됩니다. 또한 앞서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의 선고 시간을 보면 20분 내외였지만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최장평의 기록이 세워졌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헌법재판은 단심제로서 불복 절차도 없습니다. 한편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 또한 최고조에 달할 분위기인데요.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8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합니다.
선고기일이 오늘 4일로 정해지면서 지난했던 탄핵 정국이 이제야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에 야기될 혼란을 대비해 여야 정치권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 일하기였습니다.